자, 11번 문제가 바로 이거죠. 11번 문제는 체킹해 주시고요. 직업의사 결정 이론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겔라트라든지 타이드만과 오하라, 그 다음에 하렌, 이런 학자들이 직업의사 결정 이론의 학자인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1번과 2번이 이제 겔라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겔라트는 직업 선택과 발달의 과정을 의사 결정 순환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의사 결정의 순환 과정을 8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 지문을 먼저 보시죠. 8단계를 간단하게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의사 결정 과정은 겔라트가 말한 과정에 의하면 목표 수립, 정보 수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수립, 이게 일종의 대안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직업 의사 결정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8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 정보 수집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안의 열거, 이 대안이 바로 alternative라고 하는 일종의 전략이 되겠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들이 될 것인데, 대안을 열거하고 나서 대안을 뭐 합니까? 네,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예측해 보고요. 그래서 최선의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치 평가까지 해서 최선의 대안이 나오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나오죠? 평가 및 재투입이 나오죠. 이 평가 및 재투입에서 재투입은 뭐냐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재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의사 결정 순환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순환 과정의 순환이란 말 쓴 것은 뭐냐면 재투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평가를 해보고 평가에 어떤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정보를 찾고 또 대안을 열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의사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순환 과정을 이야기한 사람이 겔라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모두 다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많이 연습하셨죠? 탐, 구, 섬, 명, 순, 개, 통 이라고 했어요. 직업 의사결정 과정을 탐색, 결정화, 구체화 단계로 구분했다. 틀렸죠? 배우는 대로 하시면 돼요.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탐, 구, 선, 명, 그 다음에 순, 개, 통으로 외웠어요. 앞에를 우리가 예상기, 뒤에를 우리가 수행기, 실행기다 이렇게 말했죠.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웠으면 이 3번 지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탐구, 선명, 순계통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하렌은 직업의사 결정 과정을 4단계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인식,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확신, 마지막은 이행 단계입니다.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겠죠. 인계, 화기, 인계 슬래시하고 화기. 앞에다가 뭘 내야 될까요? 하렌은 이렇게 내야 되겠죠. 하렌은 인계, 화기. 이게 시험지문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지문 하나로 나올 거예요. 인식,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에 이행이라고 하는 4단계의 순서를 바꿔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넣어드렸거든요. 인식 단계, 그 다음에 계획 단계, 그 다음에 확신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행 단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잠깐 보실까요? 첫 번째 인식 단계입니다.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심리적 불균형을 느끼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 필요를 인식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식 단계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알게 된 시기죠. 그 다음에 계획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해 봅니다. 대안 탐색의 동그라미요. 대안 탐색 자체가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치의 우선순위와 관련 지으면서 교체하고 확장하고 제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 단계다라고 해요. 대안 탐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 단계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탐색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선택의 장단점을 명료화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장단점을 명료화하는 시기, 이때가 바로 확신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행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와 자신이 선택한 가치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며 자신의 선택에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에 적응한다. 그게 바로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이행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불균형을 느껴서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식하는 단계,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어떤 선택에 대한 장단점을 보다 더 명료히 해서 확신하는 확신 단계, 그 다음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적응하고 이행하는 이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계화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직업의사결정 이론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킹해서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좀 쉬운 문제죠. 사이버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상담이 익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익명성 보장이라고 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대부분 상담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담자가 게시판이나 이런데 채팅이나 이런데 올렸을 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담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담자 주도성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양한 직업 상담의 형태로 변형하거나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버 직업 상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팅 상담, 그 다음에 게시판 상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 상담의 형태로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담에 있어서 이 사이버 상담은 일종의 보완 역할,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담 내용과 정보의 저장이라든지 가공이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이 가공이 용이하다,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명성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차원, 이게 장점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장점에 해당되는데 상담의 내용과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 내용에 대한 가공, 우리가 일종의 뭐 지어내는 것을 가공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해내는 그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12번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버 직업 상담에 대해서는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잘 나올 수 있는데 해설해 보면 장점을 쭉 열거해 드렸고 단점을 쭉 열거해 드렸어요. 한번 정독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상담글을 올렸다. 채팅 상담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12번 문제 해결했고요.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13번은 크롬볼츠가 제안한 사회학습 진로 이론. 이 학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던 학자가 크롬볼츠라 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다. 기억 앞에서도 잠깐 봤죠.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무엇을 학습했는가가 중요한 거. 그게 바로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러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계획된 우연이라 한다겠죠. 계획된 우연은 맞아요. 계획된 우연은 맞는데 앞에 있는 여기 단어가 틀렸어요. 긍정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매칭이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계획된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죠. 이거 암기법 있었는데 생각나십니까?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 이 5가지거든요. 어떻게 해봤어요? 호, 위, 낙, 인, 유연 이렇게 외웠죠. 자, 호기심, 그 다음에 위험감수, 그 다음에 낙관성, 인내심, 유연성, 유연성의 동의어가 바로 융통성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여기 이것이 바로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 5가지라고 하죠.
자, 이거 외울 때 좀 헷갈리는 것이 있으니까 크롬볼츠는 호의 낙인 유연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자, 맞고요. 자신의 직업 관련 행동과 끊어요. 직업적 경험에 의하여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 자신이 어떤 직업적인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 이게 바로 사비카스의 진로 구성 이론이죠. 사비카스의 진로 구성주의 이론이라고 하죠. 자, 결정적인 힌트는 어디 있어요? 네, 두 번째 줄. 스스로의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 어떤 직업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비카스의 진로 구성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리은은 크롬볼츠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에서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과 디귿 1번이 답입니다. 13번 문제 체킹해 주시죠. 1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4번 문제는 직업 상담자가 다음의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특성은 뭐냐? 가치냐? 적성이냐? 성격이냐? 흥미냐? 이런 것들이죠. 최고의 경험을 탐색한다. 이것을 이제 절정 경험을 탐색하는 거죠. 절정 경험을 탐색한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돈의 임의적인 사용, 그 다음에 존경하는 타인 말하기, 백일목 말하기 많이 들어보시는 것 같죠? 네, 가치사정학입니다. 가치사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외에도 뭐 과거의 어떤 선택을 회상하는 것도 있어요. 과거 선택을 회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 목록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있죠. 가치 목록에 우선순위 매기기. 자, 최고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나 시간과 돈의 임의적인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백일몽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사정에 들어있고, 이거를 이제 6가지 평가라고 하거든요. 가치 사정의 6가지가 바로 여기 써드린 것까지 모두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정적인 힌트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건 뺐겠죠. 답은 1번입니다. 해설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넣어드렸으니까 한 번씩 정독해 주십시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생애진로 사정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1번을 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 단계에 유용한 거예요. 초기 단계 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4가지가 있죠. 시작,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사, 전하, 강장, 요약. 진사, 전하, 강장, 요약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내담자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내담자 자신에게 이런 면담법이고, 면담에서 이 4가지를 쭉 이야기하다 보면 내담자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내담자의 강점을 저해하는 장애도 발견할 수 있나요? 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강점과 장애에 해당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아니라 했었죠. 자, 이거는 면담법이에요. 따라서 비표준화된 거예요. 비표준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 도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표준화된 질적 도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16번 문제 별표. 학자 주요 이론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브라운, 사비카스, 가프레드슨, 다위스와 로키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브라운은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학자인데요. 앞에서 했던 거 생각나네요. 호, 위, 낙, 인, 융통. 이게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크롬볼츠였죠.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에 해당되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이라 했어요.
자, 이거는 진로 적응성과 연관성 있는 것들이에요. 진로 적응성과 연관성 있는 것이에요. 진로 적응성을 말하는 사람이 사비카스. 사비카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로 구성주의 학자고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호자관통, 호자관통, 호자관통 이렇게 외우죠. 호기심, 자신감, 관심, 통제 이렇게 외워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과학 생각나십니까? 유환과학, 유전적 특성, 그 다음에 환경적 조건과 사건들, 그 다음에 과제적 근기술, 학습 경험 나오면 크롬볼츠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카프레드슨이 아니라 카프레드슨은 힘성사내가 생각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이스와 로키스트, 흥미에 따라서 8가지의 직업군,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라서 레벨, 수준을 6가지로 제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로우입니다. 로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욕구이론의 학자입니다. 흥미에 의해서 8가지 직업군으로 나누었었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서비, 단기, 옥과 일회 이런 식으로 외운다 했죠. 이게 뭐예요?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옥외활동직, 과학직, 일반 문예직, 예능직 이렇게 외웠습니다. 서비, 단기, 옥과 일회, 서비, 단기, 옥과 일회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요. 6가지 수준은 아시죠? 고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준전문직이 있죠. 준전문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련직, 그 다음에 반숙련직, 그 다음에 비숙련직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른 6가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맞죠? 2번 다시 한번 체킹해 볼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으로 하세요. 사비카스는 진로 적응성에 대해서 호자관통을 했습니다. 호기심, 자신감, 관심, 통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은 말씀드린 크롬볼츠예요. 갓프레드슨이 아니라 크롬볼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특성 요인 이론의 문제입니다. 특성 요인의 문제의 대표적인 학자 이게 보이네요. 윌리엄슨이 있습니다. 1번 심리검사를 통해 심리검사 강조했었죠. 가변적인 특성을 측정한다. 아니죠. 특성 요인 이론에 보면 인간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고유한 특성이에요. 가변적인 특성이 아니라 고유한 특성을 측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윌리엄슨은 비지시적 접근과 공감, 비지시적 상담이 인간 중심 상담이죠. 공감적 이해, 이거 강조했던 사람은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이 비지시적인 접근이고 공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은 앞에 윌리엄슨은 이거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윌리엄슨은 직업의사결정의 문제를 가로 무불어흥 생각나야 됩니다.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의존적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과 동의어.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으로 구분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직업 선택은 앞에서 했는데 인지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매칭,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 전제 중에 하나죠. 기본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4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17번 문제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3번에 여기 가치관의 모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적성으로 고쳐주세요. 정확하게 적성입니다.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으로 3번 지문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4입니다.